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곡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도로공사를 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2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하며 집단 감염과 재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귀촌 가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며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곡성에서 2년 전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아직도 이 사건은 검찰에 묶여 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흙더미에 집안 살림살이들이 뒤엉켜 있고 마을 곳곳은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민 5명이 숨진 곡성군의 한 마을입니다. 당시 산사태가 난 마을에서는 국도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파하게 되면 발파도 약하기도 아니고 동네 사람이 다 알게처럼 쿵쿵 소리가 나더라. 산사태가 날 자리가 아니요. 우리 평생을 살아도. 경찰은 사고 이후 곧바로 곡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5명 규모의 합동조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4곳을 압수수색해 도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경찰은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6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토목공학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청 자문단에 확인한 결과 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인재라는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직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더 이상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실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전문기관 감정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확인한 결과 수사는 지난 4월 재개됐는데 유족들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후 담당 검사만 3차례나 바뀌었다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거의 2년이 흐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건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다음 달이면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책임자 처벌은 물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는 유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해명을 냈지만 민주당은 억지와 궤변이라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 전 후보 아들 채용 논란이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대통령실 억지와 궤변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본인과 인연을 맺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방식이 아닌 소위 엽관제 형태라며 사적 채용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능력에 따라 채용했다는 대변인실 해명과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인 토요일에는 밤부터 또다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당분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종일 이렇게 날이 흐리겠고요. 비가 그친 오후 들어서는 흐린 날씨 속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4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습한 가운데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병원과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 등 90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160여 명이 입원한 병동을 오가던 외부 간병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5일. 엿새 만에 같은 병동의 입원 환자 절반 이상에게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대부분 4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여서 증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전파력이 강한 BA5로 추정되는 만큼 확진자는 더 나올 전망입니다. 갑자기 전파가 되는 거죠. 가열 증상이 있으니까 인병동이 하나 있었어. 그 병동을 하영원에서 이제 치료병동으로 전환을 시켰어. 장성의 한 군부대에서도 일주일 만에 16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잠잠했던 집단 감염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남의 확진자 수는 이틀째 3,000명대, 일주일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최근 일주일 새 유치원과 초중고생 1,4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등 청소년 누적 감염률이 55%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가 많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신종 변이 확산과 면역력 저하, 여름 휴가철 영향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8월 중순에서 10월까지로 보고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암의 한 병원에서 변압기 폭발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발전 시설이 가동되긴 했지만 병원 대부분 시설의 전기 공급이 늦어지면서 환자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병원입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만 불이 켜져 있을 뿐 낮 시간대인데도 실내가 캄캄합니다. 병원의 전기 사용량을 계측해 한전에 보내주는 장비와 변압기가 손상되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3층에 있는 이 뭐에 팍 노래. 그래서 3층 가보라고 그러더니 저 변압기 나가봤더니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중환자실 등에는 전기가 공급됐지만 일반 병실 등 병원 대다수 시설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입원 환자들은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 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환자들 문제가 그냥 더울 것 같다. 그러니까 밖에 나왔어. 또 코로나19 백신 등은 인근 보건소로 긴급히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병원과 한전 측은 이번 정전 사고 원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계량기 갈고 20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전기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은 MOF랑 파워 퓨즈가 소선된 걸로. 변압기 폭발에 이어 정전까지 이어지면서 입원 환자들은 불볕더위 속에 3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고 병원 진료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담양군 소속 수도검침원의 업무 태만 사실이 드러나 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을 기재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1명을 해임, 3명의 정직, 1명의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 일부 검침원은 주민들로부터 요금 대납을 부탁받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800여만 원을 착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막에서 음식을 훔치다 발각되자 농장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쯤 북구 석곡동의 한 농막에서 냉장고에 있던 빵과 음료수를 훔치고 70대 농장 주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고픔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순천에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연루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집과 카페 등이 밀집해 있는 순천의 한 상가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 대규모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에 5% 이상의 높은 수익이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A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A씨가 숨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자는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도 잘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 전부 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서. 숨진 A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B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을 받아갔지만 A씨가 숨진 뒤에는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A씨나 B씨가 실제로 사기 행각을 주도한 것인지 이들 역시 금융 사기에 얽히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들 가운데는 지인이나 가족까지 끌어들인 경우도 적지 않아 총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니도 오빠도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막 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사기라는 것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고소장이 제출된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등의 사망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금융 사기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부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7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합동 성명을 통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이 허용되면 비수도권 청년들의 유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날 발표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대학에 먼저 기회를 주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의 요구를 정부가 무시한 채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임시회 회의를 열고 이정선 교육감이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식 운영 시스템과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인수위 시절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계자들과 공약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하며 오는 여름방학에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하는 학교를 모니터해 정책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귀촌 가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에서 농어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귀촌인들은 기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장성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 노동영 씨는 귀농 7년차 농부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귀농인 김옥성 씨는 부부가 함께 친환경으로 포도를 키우며 농촌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연고가 없었지만 귀농 정책이나 예비 귀농인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끌려 장성 군민이 됐습니다. 좀 조기퇴직을 일부러 했죠. 또 이제 대학 사정도 있고 그래서 조기퇴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 태생이라 본래 그래 시골 가서 뼈를 묻자
이제 그 생각으로 좀 여기저기 좀 알아봤었죠. 예. 어렵지 않았나. 여기가 본거지가 아니고 뭐 가족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완전히 외지인으로 들어오니까. 두 사람처럼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 전남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매년 4만 명 안팎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까지 불리는 전남으로선 인구 순유출 규모를 줄여주고 고령화도 낮춰주는 귀농 귀촌인들이 크게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전남이 귀농이나 귀어지로서는 인기가 높지만 농업이나 어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은 채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좇아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의 귀농 귀여 가구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귀촌 가구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각 시군별로 보다 내실 있는 귀농 귀촌 관련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 조직 개편안에 담긴 민선 8기 시정 방향은 호남 홀대론 등에 근거해 다른 도시에는 있지만 광주에는 없었던 것을 한풀이 하듯이 채워 넣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활력 추진단 개편을 두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희생하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고, 교통 분야를 도시건설 분야와 분리시켜 군공항 교통국으로 바꾼 것은 탄소 중립 시대를 고려할 경우 이해가 되지 않는 개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농업 분야 민생안정 긴급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체 민생 예산 568억 원 가운데 51%를 농업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90% 예산이 봄과 겨울철에 사용 수요가 급증하는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에 쓰이는 등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 앞서 지난 5월까지 8차례 개최한 직거래 장터 총 매출은 5억여 원으로 판촉 행사 1회 매출이 6천만 원 선에 그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추가 판촉 행사 개최를 가격 안정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혜양조는 1년 전 출시한 보혜소주의 판매량이 200만 병을 넘어 역대 신제품 가운데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장법인인 보혜양조는 지난해 7월 기존 소주보다 용량을 15mm 늘리고 쓴맛을 줄여 출시한 신제품 보혜소주가 전국적인 판매 호조를 이어가며 지난달 월별 판매량이 20만 병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보혜양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업소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정용 시장 우선 공략을 위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먼저 입점하는 판매 전략 등이 주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구간 경계 조정이 민선 8기 들어 다시 공식적으로 논의됩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오는 23일 서구 서창 한옥문화관에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 회의를 열어 북구와 광산구를 중심으로 구간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간 인구와 재정복지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계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고 자치구의회 심의와 광주시의회 의결이 완료되더라도 정부 심의에만 통상 6개월이 넘게 걸려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조정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출근길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인 토요일 밤부터는 또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종일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4도가량 낮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종일 꿉꿉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영암의 낮 기온 32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2도, 고흥의 낮 기온은 29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